현대인의 기대 수명이 100세를 넘어 120세까지 계속 늘어나면서 노후를 맞이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영양 상태의 개선은 모두 사람들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게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길어진 만큼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 특히 노화와 관련된 위험이 더욱 두드러지는 노년기에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함께 커졌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신중하고 능동적으로 생각하여 노후에 만족스럽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수에 대한 많은 초점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분의 세월을 활력, 에너지,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87세의 의사이자 여전히 진료 중인 연사는 이러한 형태의 장수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과 전문적인 이해를 공유합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쌓은 폭넓은 의학 경험을 통해 그는 장수와 건강의 열쇠는 유전과 운뿐만 아니라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만드는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평균 수명을 뛰어넘어 여전히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기대 수명이라는 오래된 격언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의미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화의 본질은 인생의 후반기에 걸쳐 에너지 수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대담에서는 의사이자 오랫동안 활동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87년 동안 수집한 중요한 장수 비결을 공개합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조언은 7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장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연사는 장수는 우연이 아니며 특히 노년기에 건강을 유지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오래도록 번창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신체적 이동성을 즐기고 세월이 흘러도 인지적으로 예리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장수를 위해서는 특히 일상을 수정하고 활동적인 신체를 유지하며 노화에 따른 변화하는 도전에 정신적으로 대비하는 등 적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과 관찰에 비추어 볼 때 연사는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공유하고자 하는 장수와 건강의 비결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유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영상을 시청하고 이러한 원칙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누구나 더 나은 노년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종 목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활기차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수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시청자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를 바라보며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의도한 최선의 노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 향상된 의료 서비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과거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의 경계를 끊임없이 넓혀가고 있는 오늘날의 급변하는 세상에서 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완전히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100세를 훨씬 넘어선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평균 수명이 120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를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길어진 노년기의 양만큼이나 질도 중요하며 오늘 내리는 모든 결정이 내일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새로운 장수 시대의 중심에는 노년기의 건강과 활력을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노인 진료에서 얻은 실질적인 통찰력을 공유하는 87세의 현역 의사가 전하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의사는 장수의 비결은
복잡한 의료 절차나 달성하기 어려운 생활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모두 키우는 단순한 일상 습관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도 일관된 일상과 마음 챙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전반적인 웰빙에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희망과 힘을 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장수를 향한 여정은 달력에 적힌 특정 숫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건강, 균형, 감사를 기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꾸는 것이라고 열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의 통찰력은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쇠퇴의 시기로 보는 기존의 관점에 도전하며 대신 지속적인 성장과 창의성, 기쁨을 위한 기회로 묘사합니다. 수년간의 직접 관찰과 환자들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그는 노년기에 잘 사는 비결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에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규칙적인 아침 일과를 정하고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거나 삶의 작은 축복에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 등 작은 실천이 모여 더 활기차고 탄력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부드럽게 일어나 몸을 천천히 휴식에서 활동으로 전환하고 또 다른 하루의 선물에 감사함으로써 하루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의 삶은 이러한 관행의 효과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8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에나 꿈꾸는 활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삶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목적과 성취감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고안된 총체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입니다. 이러한 장수 비결을 공유함으로써 그는 우리 모두에게 우아하게 나이 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상상하도록 초대하며 한때 쇠퇴의 시기로 여겨졌던 노년을 기회와 활력, 지속적인 쇄신의 시기로 바꾸어 놓습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영감을 주는 말은 우리가 자신의 노화 과정을 통제하도록 격려하며 오늘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87세에 존경받는 의사가 설명한 것처럼 일관된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것은 장수를 위한 가장 혁신적인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로 접어들면서 체계적인 업무 일정이 없으면 생활 리듬이 흐트러져 불규칙한 수면 패턴과 불규칙한 습관에 빠지기 쉬워 결국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특정 기상 시간을 설정하면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에 맞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잠에서 깬 후 바로 침대에서 뛰어내리기보다는 수면에서 깨어나는 단계로 서서히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침대에 몇 분 더 누워 있으면 몸이 부드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흔들거나 누운 상태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등의 간단한 움직임은 하루를 시작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뇌에 전달합니다. 이 느리고 꾸준한 과정은 특히 노인의 경우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고 신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충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루틴의 핵심 요소는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기상 후 커튼을 걷어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생리학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노출은 신체 내부 시계를 재설정하여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강화하고 각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의사는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차가운 물과 달리 따뜻한 물은 소화기관에 더 부드럽게 작용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수면 후 몸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이 간단한 수분 공급 행위는 소화와 혈액순환을 도와 하루의 나머지 시간 동안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간단한 마음 챙김이나 명상을 병행하면 아침 루틴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510분 정도 조용히 앉아 심호흡에 집중하거나 단순히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요한 시간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며 전반적인 기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요하며 불면증을 예방하고 노년기의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는 우울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침 의식은 능동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줍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자기 관리에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개인은 하루의 나머지 시간 동안 긍정적인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러한 신중한 접근 방식은 에너지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회복 탄력성을 높여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단순한 축복을 마음에 새기거나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긍정적인 시각을 강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습관은 파급 효과를 일으켜 전반적인 정서적 웰빙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규칙적이고 사려 깊은 아침 루틴을 세우라는 의사의 조언은 몸과 마음, 정신을 키우는 총체적인 전략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고 자연광을 받으며 따뜻한 물로 수분을 보충하고 마음 챙김과 감사에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우리는 황금기에 접어든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작고 의도적인 행동을 세심하게 조율하는 것은 즉각적인 웰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장수와 지속적인 활력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다음 장수의 필수 비결은 나이가 들면서 전반적인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 건강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사는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소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약물의 효과, 면역 체계의 힘, 궁극적으로는 수명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연구와 임상 관찰에 따르면 장 건강이 튼튼한 사람은 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명이 최대 7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놀라운 차이는 우리 몸 면역력의 약 70%가 장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장이 면역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약물이 필요한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이 최적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러한 약물의 효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소화기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영양분과 약물의 흡수가 불규칙해져 그 효과가 떨어지고 질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바쁜 생활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장 건강을 소홀히 하여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경험할 수 있는 5060대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실천 방법을 권장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습관 중 하나는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찬물과 달리 미지근한 물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소화 운동을 촉진하고 다가오는 식사를 위해 몸을 준비시킵니다. 이 간단한 행위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음식의 원활한 소화를 돕습니다. 또 다른 핵심 권장 사항은 철저히 씹는 연습입니다. 의사는 음식을 삼키기 전에 적어도 30번 이상 씹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충분히 씹으면 음식을 더 작고 소화하기 쉬운 조각으로 분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화 과정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효소가 포함된 타액 분비도 증가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영양소가 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습관 외에도 김치나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 식품을 매일 조금씩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에는 장내 미생물 군집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박테리아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위장 장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식은
소화기관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잠재적인 이점을 무효화할 수 있으므로 건강식품도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고 의사는 경고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깨져 오후에 과잉 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하면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면 야식으로 인해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장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형성하여 전반적인 활력과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음식을 꼭꼭 씹어 먹고 발효식품을 적당량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등 이러한 습관을 실천하면 장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가 강조하듯이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위한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87세의 의사가 들려주는 장수의 네 번째 비결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건강과 인지 활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지속적인 정신적 참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노화 과정이 때때로 신체의 신체적 능력과 정신의 민첩성을 모두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는 일관되고 관리하기 쉬운 운동을 일상에 통합하고 자극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노인은 전반적인 웰빙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종종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신체 활동이 유익하기 위해 공격적이거나 매우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이나 무거운 역도와 같은 격렬한 운동만이 의미 있는 신체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실제로 의사는 격렬한 활동, 특히 충격이 큰 동작을 포함하는 활동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관절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의 무릎 및 관절 통증의 일반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등산을 자주 즐기던 사람이 7080대가 되면 무릎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젊은 시절의 무리한 운동이 관절의 마모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사에 따르면 신체 장수의 핵심은 균형에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루틴은 근력뿐만 아니라 유연성, 부드러운 움직임, 체력에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었거나 이미 노년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간단하고 충격이 적은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칭, 요가 또는 가벼운 저항 운동과 같은 활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신체를 유연하게 유지하고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칭 운동은 유연성을 유지하고 경직을 줄이며 몸을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탁월합니다. 의사는 또한 가벼운 걷기의 건강상의 이점도 강조합니다. 일상적인 피트니스 루틴의 일부로 매일 1015분만 걷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건강에 혁신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든 공원에서 하루를 보내든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며 소화기관을 개선합니다. 특히 식후 걷기는 혈당 조절과 소화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노년층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훌륭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 건강을 유지하려면 신체 운동만큼이나 정신 운동도 중요합니다. 의사는 취미는 건강한 노년기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이 취미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취미는 정신적 자극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들기, 독서, 퍼즐 맞추기 등의 취미는 두뇌를 자극하고 정신적 예리함을 향상시키며 치매와 같은 노화와 관련된 인지, 기능 저하를 지연시키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인지 운동을 제공합니다. 취미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측면입니다. 많은 노년층에게 은퇴 후 외로움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의사는 취미나 그룹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면 고립감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면역 체계의 힘을 감소시키고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가입하거나 그룹 취미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와 성취감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인지 자극과 신체 활동 외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관성입니다. 의사는 운동은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해야 하며 일상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특히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천천히 시작하는 것도 괜찮으며 노년기까지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드러운 신체 활동과 정신적 자극 및 사회적 참여를 결합하는 의사의 조언은 우아한 노화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삶의 철학은 노년층이 건강, 활력,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하여 단순히 노화의 과정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가지고 황금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의미 있는 취미를 추구하는 것은 장수의 두 가지 기둥으로 87세에 존경받는 이 의사는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단순한 행위가 더욱 중요해지지만 많은 사람이 등산이나 고강도 운동과 같은 격렬한 활동만이 진짜 운동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드럽고 꾸준한 신체 활동이 훨씬 더 유익하며 특히 신체에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70대와 80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의사는 하루를 10분간 스트레칭 루틴으로 시작하면 유연성이 향상되고 관절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손목, 발목, 무릎을 중심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의 가동성을 유지하고 노년층이 흔히 걱정하는 부상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아침 스트레칭 후에는 아직 깨어있는 상태일 수 있는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혈관 건강을 돕기 위해 집 주변이라도 1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신중한 운동 방식은 너무 빨리 움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방지하여 잠재적인 심장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TV를 보면서 간단한 맨손 체조를 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신체를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다른 저충격 활동을 통해 하루 종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개념입니다. 신체 운동을 보완하는 취미 활동은 여가, 시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을 보존하고 외로움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두뇌를 사용하게 하는 정신운동의 역할을 합니다. 의사는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공허함을 느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종이 접기와 같은 간단한 공예 등 적극적으로 취미를 추구함으로써 노인들은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은 뇌의 다양한 부위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미 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5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취미는 종종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정서적 건강을 더욱 증진시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외로움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복에 기여하는 지지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의사의 총체적인 접근 방식은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 생활의 이점이 단순한 신체적 건강을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체, 정신, 사회적 웰빙을 통합하는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에 기여합니다. 노인들은 가벼운 신체 활동을 통해 부상 위험 없이 체력과 이동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취미 활동을 통해 창의력, 사회적 교류, 정신적 자극으로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은 노화의 도전에 맞서 탄력적인 기반을 형성하여 노년기를 고립이나 신체적 쇠퇴가 아닌 지속적인 활력과 기쁨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합니다.